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심층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2026년에 벌어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다들 기억하시죠? 이 전쟁이 단순히 중동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글로벌 경제판 전체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지 자료들을 통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상상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바람잘 날 없는 지역 한가운데서 여긴 절대 안전해라고 믿었던 완벽한 금융 도피처가 하루아침에 타겟이 되어버린다면. 네, 맞습니다. 걸프 지역이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그 철옹성 같던 명성이 지금 말 그대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거든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산산조각난 신기루. 솔직히 그동안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환상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2800,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단일 기간 동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즉 UAE에 쏟아부은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 횟수입니다. 2800번이요. 이건 절대 그냥 가벼운 국지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격받은 당국의 반응이에요. 당시 UAE 사법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공황 상태는 국가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네 동네가 공격받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375명을 체포해버립니다. 그 깨끗하고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하지만 아무리 막으려 해도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까지 가릴 순 없었죠. 세계에서 가장 붐빈다던 두바이 공항의 비행기들은 줄줄이 취소됐고 으리리한 5성급 호텔들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미래도시 네온 프로젝트 아시죠? 거기로 들어가려던 막대한 외국인 투자금마저 확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이 터진 거예요. 미국 전쟁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 확실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UAE의 2,800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1,000회, 바레인의 700회, 이란이 작정하고 밀어붙인 눈에는 눈 전략이 그냥 특정 타겟만 노린 게 아니라 중동 전체를 순식간에 거대한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시나요? 공격 타겟이 단순히 군사 기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석유나 가스 시설은 당연하고 이 사막 국가들의 진짜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곳까지 타격을 입었거든요. 나라의 경제적인 기반이랑 생존 자체가 동시에 위협받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걸프 지역의 균열. 이 외부의 공격들이 물리적인 건물만 부순 게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외교적인 악수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는지 한번 흐름을 볼까요? 2020년에 UAE랑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었고 2023년엔 사우디랑 이란이 화해 분위기였죠. 그러다 2026년에 전면전이 터지고 휴전까지 가게 된 건데 특히 2020년에 이스라엘이랑 손을 잡았던 그 결정 때문에 UAE가 이번 전쟁에서 아주 유독 집중포화를 맞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우디랑 UAE를 묶어서 끈끈한 걸프 형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지정학적 플레이어들한테 베팅을 하고 있어요. UAE가 인도랑 아주 찰떡같이 밀착해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면 반대로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쪽이랑 방위부터 경제까지 동맹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있거든요. 이 얽히고 설킨 관계망이 위기가 터지니까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이 터졌을 때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철저하게 흑백 논리로 보던 UAE는 파키스탄이 중립을 지킨다며 그야말로 경로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파키스탄과의 방위나 금융유대를 훨씬 더 깊게 다져버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30억 달러의 최후 통첩입니다. 외교적으로 틀어지니까 곧바로 살벌한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5억 달러,
이게 뭐냐면 중재에 나섰던 파키스탄한테 UAE가 때려버린 일종의 벌금 같은 거예요. 당시 파키스탄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오랜 우방국이었던 UAE가 갑자기 우리한테 빌려간 35억 달러 지금 당장 갚아 라고 충격적인 요구를 해버린 겁니다.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이 요구는 파키스탄 경제엔 진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무려 20%가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고 게다가 IMF가 약속했던 70억 달러짜리 구제금융 프로그램 자체도 엎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기싸움하던 게 순식간에 글로벌 IMF 영역까지 불똥이 튀어버린 엄청난 사건이 된 겁니다. 자, 딱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등판하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단계로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30억 달러를 시원하게 새로 쏴주고요. 2단계로 기존에 빌려줬던 50억 달러는 만기를 아예 연장해줍니다. 사우디가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UAE는 쓱 견제하고 파키스탄은 위기에서 건져내면서 자기들 입지는 아주 초롱성처럼 굳혀버린 거죠. 하지만 사우디가 도와줬다고 해서 상처가 싹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중동발 불안정성 그리고 그로 인해 치솟는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결국 거의 3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방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려서 11.5%로 끌어올려야만 했어요. 저 멀리 걸프 지역에서 쌓은 불똥이 전혀 다른 나라 평범한 시민들의 대출 이자랑 물가까지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든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 가볼까요? 국부펀드의 후퇴입니다. 동네 안에서 벌어진 이 생존 게임이 이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를 꽁꽁 얼려버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걸프 자본의 힘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의 딱 절반, 그러니까 약 1260억 달러를 걸프 지역 펀드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이들이 굴리는 총 자산만 5조 달러고 세계 10대 국부펀드 중에 무려 6개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스케일이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 엄청난 돈줄에 제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1,060억 달러. 놀라지 마세요. 이 돈이 지금 북미랑 유럽에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그러니까 전적으로 걸프 자본만 바라보고 있는 투자 거래 규모거든요. 그런데 전쟁 여파로 이 1천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글로벌 거래들이 줄줄이 멈춰서거나 완전히 날아갈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지갑을 닫고 글로벌 투자를 멈췄을까요? 자기네 나라 안방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자료를 보면요. 2026년 걸프 협력회, 그러니까 GCC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4.6포인트나 폭락하고 상반기엔 아예 경기 침체로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스 수출로 먹고 사는 카타르 같은 경우는 경제가 8.6%나 쪼그라들 거란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 잘 나가는 글로벌 벤처나 첨단 기술에 펑펑 쏟아붓던 그 수조 달러의 막대한 돈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버린 겁니다. 국내 투자 방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에너지 안보, 식량 공급망 확보, 딱 느낌이 오시죠? 화려한 국제적인 성장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자기네 앞마당에 튼튼한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분열된 새로운 중동. 비록 총성은 멈췄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매서운 불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잔뜩 웅크린 차가운 중동의 풍경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국부펀드들은 이른바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마침내 그날이 도래한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동안 즐기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화려한 쇼핑을 멈추고 펀드의 진짜 존재 이유, 즉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아주 묵직한 경고인 셈이죠.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꼭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받치던 5조 달러짜리 거대한 안전망이 산산조각난 자기네 집을 지키겠다고 안방으로 다 철수해버린 지금 과연 글로벌 투자와 우리 경제는 이 어마어마한 공백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 지역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전쟁이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적 나비 효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